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체포를 경찰에게 이름을 하고 수사는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지금 공수처는 역시 공수래 공수고 공수래 공수 공수 빌공자의 손수자 네네 빈손으로 돌아가는 척 공수처다. 빌공자의 손수자. 빌공손수 예. 빈손으로 그래서 돌아간다. 빈손이다. 이놈들은 예전부터도 그랬고 음. 그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요. 어. 수사 능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무능력한 거는 그걸 뭐 네. 수사를 안 해봤으니까. 아. 그리고 이렇다는 수사 결과를 낸 게 뭐가 있어요, 공수처가. 그렇죠. 지금까지 역사상. 그래서 저는 지금 공수처가 이제는 뭐 장괴까지 부리고 있는데 장괴. 장괴를 어떻게 부리느냐. 네. 영장 집행은 경찰이 좀 해라. 수사권은 내가 계속 갖고 있을게. 뭐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중차대하고 엄중한 사건을 처리할 때는 네. 여든 야든 다 응원하는 국민들이 이런 사법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이만큼한 티끌이나 오점도 없어서 네.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럴 때일수록 음. 누구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게끔 깔끔하게 일 처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만약 깔끔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수용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수용 안 하죠. 그렇죠. 수용 안 하니까 무력으로라도 힘으로라도 막아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공수처를 막아서려고 지금 그때 많이 와가지고 지금 막 데모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거거든요. 똑같아요. 공수처가 지금 내란죄, 여러분 내란죄가 안고잖아요. 안고가 빠지면 그 껍데기 찔끔한 게 그게 그 직권남용 아닙니까? 계엄 선포했다라는 게 그게 위헌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안고가 다 빠져 있는 수사권이 없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은 유지하겠다는 것도 웃긴 일이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체포 영장을 자기네들이 발부받아 놓고 야 집행은 너희들이 가서 해. 뭐 경찰이 뭐 하수인 뭐 아니면 그 뭐예요 그거 심부름 센터예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무슨 용역 기관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철거민들 때려잡는 용역 기관이냐고요. 공수처의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고요. 공수처는 무엇보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수처는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경찰 수사지휘권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네. 근데 어디다 대고 경찰을 지휘하고 있어요. 경찰 지휘는 검찰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검찰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왜 난리예요? 이번에 그러면 경찰 특수단 100명 정도를 요청했던 것도 이것도 월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경찰이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그 경찰 그 기동대 업무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을 어거지로 데려다 쓰는 거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직권남용이다. 라고 해서 고발 조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는 제발 법과 원칙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럼 본인들 집행 오셔야죠. 그렇죠. 본인들 수사 인력 통해 집행 오세요. 그리고 적법한 영장 발부받아서 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다들 수용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용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과 집행까지도 이게 불법이다라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6일을 기점으로 연장 이 길이 끝납니다. 영장이. 예. 그래서 공수처는 머리를 세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체포영장을 연장 신청을 통해서 연장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속영장으로 바로 가겠다. 근데 구속영장으로 바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뭔 수사를 했어요? 아니 뭔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변호사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체포영장은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 일단 잡아놓는 그런 역할인가요? 체포영장은 뭐냐면 48시간 동안 이 사람을 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수사가 일정 정도 마무리가 될 때 그럴 때 체포영장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수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주변 수사는 했겠지. 그래서 받아다가 자백을 하는지 뭐 그다음에 부인을 하는지 근데 뭘로 부인을 하는지 그런 걸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이 사람의 신병 확보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임의조사를 하면 돼요. 불구속으로 임의조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임의조사를 쭉 진행하다가 이거는
영장을 쳐서 구속영장을 해야 될 사안이다 생각하면 그때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차를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이상한 짓 했잖아요. 그러면 불구속으로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네네. 점잖게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수사가 일정 정도 단락됐을 때 그때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영장 청구를 하면 누가 뭐라 해요? 뒤집다가 체포영장 들이대니까 누가 가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재명 체포하지 그랬어요? 이재명은 그 수사 구속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수사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때 당시 체포영장도 청구한 적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때 구속영장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네. 사건이 오래됐어. 아. 오래됐고 상당 정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마무리가 됐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수사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 수사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고 체포영장 말고. 대부분의 정치인에 대한 조사, 대부분의 이런 이제 수사 절차는 이재명한테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불구속으로 의견도 표명하고 서면 받기도 하고 네. 좀 출석해서 진술해달라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수사가 일단락되면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정상인데 공수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바로 그냥 냈다 그냥 영장 청구부터. 조상규가 김웅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조상규 사무실에 와서 딥다 하드웨어고 뭐 핸드폰이고 다 들고 가는 거야. 그것도 압수수색 영장이네요. 그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와가지고 그래 그때 정점식 의원 요 가 계신데 정점식 네. 의원 저하고 다 털린 거 아니에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 포렌식 했어. 네. 뭐 나왔냐고. 김웅에 김자도 안 나왔어. 근데 그런 거를 왜 법원에 발부를 해줍니까? 영장을? 그러니까 법원도요 무책임한 거야. 일정 정도 소명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죠. 디립다가 사건 관련자니까 다 털어와. 여러분 제대로 있잖아요. 기업이 수사를 당해버리잖아요. 그 기업 파산해요. 아 수사만 당해도. 그 기업이요 나중에 무죄 받잖아요. 네. 파산되고 없어요. 무죄를 받았는데 파산되고 없어요. 그 정도로 수사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압수수색 하잖아요. 회사 업무 전부 올마비예요. 어. 다 가져가 버려요. 다 컴퓨터를 다 가져가니까. 싸그리 다 가져가 버려요. 어. 아무것도 업무를 할 수가 없어. 손 놓고 기다려. 전화해야 돼. 전화기도 다 가져가. 내선 전화로 전화해야 돼.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회사가 돌아가겠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이 신뢰를 잃으면 거래선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고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똑같이 지금 공수처에서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러면은 이순영 부장판사가 그 형사소송법 110조랑 111조를 예외로 두고 발부한 것 자체도 문제네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제 말했잖아요. 어쨌든 수용 가능한 절차 이만큼의 티끌도 없는 거 하라니까요. 그거 왜 티끌이 있게 하냐고요. 티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식 절차 기존에 하던 대로 적법 절차대로 하라니까. 그래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압수수색 영장이 오면 당연히 압수수색 할 수 있는데 그 국가 기밀 장소를 어떻게 압수수색을 해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럼 윤석열 1인을 체포하라고 발표한 거다? 여러분 윤석열이 국가기관 안에 있는데 당연히 그 110조 111조 100일 그 적용되는 거지. 당연하죠. 아니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2일을 했거든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2일을 했어. 이의제기했죠. 항고를 했는데 항고 네. 재판에서 기각당했어요. 기각됐죠. 그 기각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니 윤석열 개인을 체포라고 하라고 한 거니까 국가기관 압수수색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세요. 사람 잡아오는데 차 문을 열고 사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 문 열지 말고 사람 잡아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논리가 그러네요. 네, 여러분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그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기각을 한 판사들도 지금 다 이름 공개해가지고 지금 다 여러분 진짜 이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사람을 수색을 해야 사람을 잡아오지. 그렇죠. 일단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문을 따고 가야지 일단. 문도 닦고 방도 네.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잡아오지. 어디 뭐 문도 안 닦고 사람을 어디 있는지 수색도 안 하고 어떻게 잡아와? 그리고 사람만 잡아올 거예요? 거기 핸드폰하고 다 가져올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은 형사소송법에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될 문제냐고요. 원칙을 지키라니까요, 원칙을. 그렇게 할 거면 형사소송법 110조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그리고 네. 체포영장이 맞다라고 항고를 기각한 그 판결조차도 상상 속의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 속의 영장을 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잡아오는데 그 압수 수색을 안 하고 어떻게 잡아와요?
사람만 잡아오라 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화장실에 있는지 안방에 있는지. 이번에 일단 아니, 기각한 아니 일반인 입장에서 제 말이 틀려서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모르시잖아. 모르죠. 그럼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상식적인 아니, 얘기죠. 일반인이 이해가 안 될 정도면은 그 법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법조인으로서 지금의 사법 시스템 그리고 지금의 공수처의 수사 진짜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진짜 어. 붕괴해야 됩니다. 아. 아니 계엄이 맞다 틀리다는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기관도 그러니까 그렇고. 갑자기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지. 그리고 이상한 지금 짓거리를 계속하니까 지금 국회에 있던 국회의원들 지금 한 40명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40명만 뛰쳐나오는지는 답답한데 지금 여당 의원들 다 뛰쳐나와야죠. 아니 불법적인 건 막아야죠. 그렇죠. 대통령이 탄핵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미 가결돼서 끝난 사안이고 그 지금의 수사 절차라든지 재판 절차 자체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거에서 공수처가 이번에 사건의 일부를 이제 경찰에 일임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영장은 자기들이 발부를 받고 이거에 대한 집행만 경찰에 일임시키겠다라는 건 이건 법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없죠. 제가 세 번 이야기하지만 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공수처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수처가 수사한다 했고 공수처가 영장까지 발부받아 놓고 네. 그 집행 소위 말하는 사람 잡아오는 용역이죠. 용역만을 경찰에다 맡긴 경우는 그러니까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무슨 인력 동원해가지고 무슨 사람 잡아오는 뭐 인력 동원꾼입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경찰도 영장 집행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수사팀에 담당 형사 몇 명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장 집행해오지. 누가 그런 식으로 기동대 200명, 300명 데리고 가서 영장을 집행해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번에 그래서 경찰이 공수처에게 또 한마디 했습니다. 공수처가 방금 얘기하셨던 그거에 대해서 협조문 같은 거를 보냈는데 네.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집행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이번에 경찰 정확한 국수본에 이야기를 하신 했어요. 거예요. 네. 경찰이 무슨 하수인이에요? 경찰이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경찰이 지금 대통령 경호한다고 난리고 지금 경찰이 지금 수장들 다 지금 지금 체포당해가지고 구속당해가지고 지금 난리고 경찰 보고 지금 또 체포해오라고 난리고 경찰이 무슨 뭐 애꿎은 경찰만 다 찢어놨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면 일각의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거나 불법적인 그런 논란이 있다라고 해도 네. 영장이 일단 발부가 됐으니 이거는 집행에 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보수파 국민들이 있거든요. 네.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은 아까도 말했지만 중차대하고 아주 엄중한 사안이에요. 네.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형소법의 예외를 한 해 만에 이런 소리를 적어놓은 영장을 이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누가 이걸 받아들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변호인단도 뭐랍니까? 적법 절차에 의한 영장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응할 수 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으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포영장이 웬 말이에요. 이게 왜 체포사안이에요. 이걸 수사를 불구속으로 하고 구속영장이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칠 사안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일단 경찰 국수본의 입장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해요. 국수본에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적극적인 법 해석은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주장이 아니고 네네. 민주당은 입만 떼면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입만 떼면 어제 한 이야기 오늘 다르고 그렇죠. 작년에 한 이야기 오늘 다르고 그렇죠. 민주당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그냥 필요가 무시하세요 없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냥. 스마일 카우. 스마일 카우. 스마일 카우예요. 스마일 카우.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자기네도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말았어요. 자기네도 놀리면. 그러니까요.